2022년 10월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했습니다. 자, 불과 1년 2개월 전에는 0.5%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3%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시장의 침체기는 언제까지 가는지 한 연구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했다. 자, 이 수치는 불과 작년 1년 2개월 전에 0.5%에서 시작한 기준금리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3%에 육박을 했다. 자,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3%, 자, 미국은 3%에서 3.2% 정도 되니까 거의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 미국은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올릴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11월 달만 올리니까, 자, 미국과의 격차가 따라잡았다가 또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올려야만 했을까요? 높은 물가 오름세, 환율 상승과 더불어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긴축 기조 강화,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도 안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났죠. 자,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3%의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영혼 끌어 모아서 주택을 사신 분들,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비투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원리금이 50% 정도 늘어났다. 1년 2개월 새 기준금리는 2.5% 올라간 거다.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분들도 금리 높아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이제 3%로 끝나지 않고 3%대 중후반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한국은행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자, 등등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살짝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일단은 한국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11월 달에 올릴 예정이다. 자, 미국은 11월도 있고요. 12월도 있어서 두 번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한국 가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0.25%를 올린다면 최종적으로 올해는 3.25%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자, 어저께처럼 0.5% 올린다면 3.5%가 올해로 마감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요 정도로 끝나면 내년에는 플러스 알파가 돼서 3.5에서 3.75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올릴 여지가 많습니다.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많죠. 그래서 일단 0.75, 0.5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4.25에서 4.5%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 정도 된다면 자, 우리나라 금리랑 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0월 4일 기준으로 이때는 이제 금리가 2.5%였는데 그때 최고점이 7% 나오니까 향후 이제 8%는 나올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영끌하신 분들이나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이자의 압박이 심해지는데 그 사례가 한 게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출자 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직원 A씨, 자, 이분은 이제 신용등급 3등급인데 2년 전 22년 10월 달에 5억 6,600만 원을 은행에 빌려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24평형을 샀더라. 자, 그 가격은 14억 3천만 원입니다. 14억 3천 중에 빌린 돈이 얼마다? 5억 6천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제 샀는데요. 자, 그러면 요 금액을 뺀 9억 정도는 현금을 마련했다는 건데, 야, 자, 현금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자, 안현동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있죠. 24평형 기준으로 해서 20년도 10월 달에 샀으면 대략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요 정도 자, 적
저가 대비 한 20% 올랐을 정도에 샀네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쭉쭉쭉 14억에서 올라서 15억, 높게는 이제 16억까지 올랐는데, 자 이제 최근에 조정과 더불어서 그분 얼마에 샀다 그랬죠? 14억 3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14억 5천이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자는 많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그분은 자 2년 전에 주택담보대출로 4억 6천을 받았고요. 신용대출로 1억을 받아서 5억 6천6백만 원을 빌렸는데, 그때 당시 금리는 주담대 2.9%, 신용대출 3.66%여서 이자는 224만 7천 원 정도 납입을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이달 현재, 자 22년 10월 달을 얘기하는 건데, 각각 5.7%, 신용대출은 6.67%로 많이 올랐네요. 월 납입액도 224만 7천 원에서 304만 8천 원으로 올랐다. 이때 기준금리는 자 2.5%라고 했는데 이제는 3%가 되고, 자 내년에 3.5%가 된다면 그때 월 상환액은 34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년 전에 빌렸을 때는 224만 원의 원리금을 냈다라면 당장에 내년에는 340만 원 정도, 자 이자 비율만 50%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작년 2년 전에는 224만 원, 현재는 304만 원, 23년 4월 달 아니면 이제 상반기에는 340까지 한다. 대기업 직원 A씨다 보니까 대기업의 연봉이 1억이라면 실제적인 수령액은 한 달에 한 600 정도 되나요? 자, 600 중에 340 정도를 이자 원리금으로 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돈 26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듯 금리가 높아진다면 상당히 원리금 갚는 데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자 누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조사를 했더라. 약간 냉정하게 조사를 해서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향후 주택시장은 3, 4분기 안 좋다, 침체라고 봤는데 4, 4분기는 침체 지속이다. 침체가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위축은 더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라서 당장의 연말은 힘들 것이다. 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수랑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급격하게 꺾인 걸 알 수 있죠. 초에는 자 완만하게 갔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급격하게 꺾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파트 수급 지수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 여기서 이제 수급 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또이또이하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수요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자 뭉쳐가지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수급의 순환 변동을 자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매매 수급에 있어서는 요 빗금친 부분인데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서 하락 국면을 확실하게 나타낸다는 얘기고요. 매매 가격에 있어서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반등의 여지는 안 보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질문에 향후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가세해서 주택시장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주택가격 측면에서도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최근 수급지수 순환 변동이 수축 단계로 재진입하여 주택 경기는 완연한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함. 완연한 침체 국면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자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침체기가 16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계속해서 침체기가 있었는데 자 요거랑 이제 유사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향후 2년 내외 지속될 것으로 판단. 자 그래서 매매 전세 변동의 정점 이제 최고점을 찍은 날은 21년 11월 작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고 그 뒤로 하락을 하면서 매매가 저점은 언제냐 23년 3월에서 24년 2월 사이.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일단은 자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다면 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쳐서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는 그냥 손가락 빨면서 이렇게 관망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자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는 약간의
관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질의에 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향 안정화가 상당 기간 지속돼 안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서울은 18배까지 나와 금융위기 전 8배, 10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떨어뜨려 줘야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니까 정부는 일단은 관망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일단은 정부의 입장처럼 관망해라. 자, 이게 중요한 때죠. 자, 고민하셔서 선택하실 지금 현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